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처음에는 참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왠지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 친구가 줄어들고 기회도 놓치고 행복까지 잃게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간단하지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아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미리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은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점점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거짓말도 많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기소개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짧고 간단하게 말했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짧게 말한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믿음직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관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대개 말이 짧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감추려면 더 많은 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말만 짧게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매우 적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한마디 하실 때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비가 왔고, 저 아이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항상 자기 자랑만 하던 이웃집 아저씨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그분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낚시 가서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라고 해도 또 시작이네라며 웃고 넘기게 된 거죠. 기억하세요. 말이 많다고 해서 더 똑똑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그 말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황금처럼 귀하게 여겨집니다. 조용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이 깊은 사람일까? 그냥 말수가 적은 사람일까? 조용한 사람은 쉽게 알 수 없어서 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금방 그 사람의 성격, 취향, 지식 수준이 모두 드러납니다. 계속 들어보면 결국 별것 없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되고 신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먹은 것,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셨죠.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예측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또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옆집 이 할머니는 말씀이 적으셨어요. 가끔 하시는 말씀이 짧았지만 항상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씀을 시작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면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게 된다. 조금 심한 말 같지만 참 맞는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잘 모르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모든 단점과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이고 신뢰의 비결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말을 줄이세요. 그러면 약점도 줄어들고 신비감은 커집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고 내가 듣고 상대방도 듣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은 점점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고, 나도 이해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화를 독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대화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말하는 대화,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이 대부분 말하고, 다른 사람은 가끔 그렇군요. 네 정도만 말하는 대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가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느껴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첫 번째 대화, 즉 서로 번갈아 가며 말하는 대화가 훨씬 더 깊고 따뜻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어. 모두가 내 말을 좋아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람만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관심 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시면 사람들은 살짝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입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이 있을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나눠야 관계는 오래 갑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에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잠시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대화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무대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그래, 할 말이 많겠지.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하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얘기만 하지? 나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 좀 피곤하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들어 대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1. 자기 이야기를 쉼없이 하는 사람. 2. 대화를 주고받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사람. 3. 말은 적지만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 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나요? 누가 가장 매력적이었습니까? 결과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대부분이 3번, 즉 듣는 사람을 가장 호감 있게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줬어요. 말은 적었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듣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마음을 접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그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옛날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듣는다. 말은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것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침묵 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에서도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는 이야기든 모르는 이야기든 일단 본인이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나요? 말이 많다는 것은 복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와도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그 행운을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말을 쏟아내는 동안 신중함은 사라지고 무게감은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도 행운도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옛날 중국에 자산이라는 현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늘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줄인 대신 한마디에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다른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자산은 너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말 많은 자가 지혜롭다고 여기나? 자산은 한마디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자다. 말이 없었기에 그는 오래 갔고 말이 없었기에 복이 그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 마을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도 잘 띄우고 아는 것도 많고 대화도 잘 이끌어요. 그런데 왜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저를 부르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볍다, 과하다, 조심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그의 말 사이로 행운도 빠져나간 겁니다. 행운은 말 많은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조용히 들어오고 조용한 자리에만 앉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행운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만 기회처럼, 인연처럼 그렇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사람도
기회도 행운도 멀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얻고 기회를 부르고 행운까지 끌어당깁니다. 이제부터는 행운을 부르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말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힘을 갖게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되 이 한마디는 꼭 하세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말이 많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공감의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와 같은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긴 말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로 상대방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진짜 너무 바빠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보통 말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휴,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도 마. 애들 학원에, 부모님 병원에, 회사까지 완전 정신없어.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내가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요 없는 말의 싸움이죠. 그런데 말을 줄이고 이 한마디만 건넨다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마음 이해해요.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 순간 말의 양이 아니라 그 한 줄의 공감이 행운을 부릅니다. 두 번째, 말은 줄이되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 것을 말로 다 보여줘야 한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상대방은 점점 말할 기회를 잃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깊은 인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아, 진짜 다 귀찮아. 말 많은 부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럴 시간이면 숙제나 하지 그래.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꺾는 말입니다. 말은 많지만 행운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말을 줄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말이 진심이야? 엄마가 들어줄 테니 말해볼래?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 감정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질문은 지혜로운 사람의 무기입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한 줄의 질문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말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말이 짧아질수록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짧고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말의 힘은 떨어지고 상대방은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딱 한 줄만 던졌는데 그 말이 머리에, 가슴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아,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말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거든. 한 번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15분짜리 자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말하길 포기합니다. 행운도 대화도 감정도 끊깁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고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때가 있지, 괜찮을 거야. 넌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내 편이야. 말이 짧아질수록 그 한 줄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기억한다. 짧게 말하는 것은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확실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변명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말은 짧고 명확한 한 줄 안에 담긴 확신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말을 짧고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도 얻고 신뢰도, 행운도 끌어당깁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그 사람은 깊어 보이고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행운은 결국 핵심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관계가 살아납니다. 말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린 너무 쉽게 무언가를 조언하려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가 보기엔 그건 너가 잘못한 것 같아. 아이고, 뭐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해. 그러나 그 순간 상대방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멈추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있어줄게.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건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옆에 앉아 가만히 손만 잡아준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해할 때 아무 말 없이 같이 걸어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말로 위로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말없이 함께 있는 건 정말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비밀의 말이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다.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게 전해지는 순간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행운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말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운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 말의 품격은 마무리에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가 거칠면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너가 알아서 해. 어차피 내 일이잖아.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이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한마디가 그 전에 모든 공감과 이해, 따뜻함을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대화였더라도 마무리가 따뜻하면 사람은 그 대화를 좋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 말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오늘 얘기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도 마음엔 오래 남습니다. 끝맺음에는 여운이 남고 그 여운이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신뢰를 키우고 행운이 다시 그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종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 중에 들은 내용 중 마지막 말을 가장 강하게 기억한다는 원리죠. 그래서 끝맺음이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행운도, 기회도, 인연도 남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사람은 당신의 말끝을 기억합니다. 행운도 당신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의 온기, 기회의 문,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행운이 조용히 등을 돌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말로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다 오히려 멀어지는 순간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영상의 진짜 의미는 말을 줄이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도 된다는 작은 권유일지 모릅니다. 공감해주는 한마디, 조용히 묻는 질문, 말 대신 함께 있어주는 침묵, 짧지만 따뜻한 마무리의 말. 그렇게 달라진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행운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속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은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